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코드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설계한다. 그러면 도대체 코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다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류하고 또 조합하고 집계하고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고 특정한 자료의 추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호다라는 거고 뭘 하기 위한 기호냐? 특정한 자료의 추출을 쉽게 하기 위한 기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정보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또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코드는 아무렇게나 작성하느냐? 그건 아니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겠죠. 자, 코드의 일반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 코드의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코드일까? 예를 들면 이제 주민번호 같은 거, 어떤 특정한 체계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보면 이거는 주민번호구나 라는 체계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코드에 또 학번 같은 것도 정해진 규칙이 있고 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정해진 규칙이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코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보고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20200301 2020년 3월 달에 들어온 1번 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코드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분류 기능, 분류 기능, 식별하는 기능, 배열하는 기능.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밖에도 자, 간소화하는 기능, 또 표준화하는 기능. 이제 여러분이 4번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회사별로 표준화된 기호가 있죠. 또 암호화시키는 기능, 또 단순화시키는 기능. 자,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코드를 설계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드와 대상 선정, 코드 목적의 명확화, 코드 부여 대상 수 확인, 사용 범위 결정, 사용 기간 결정, 코드와 대상의 특성 분석, 코드 부여 방식에 대한 결정, 코드의 문서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드와 대상 선정이다 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상 항목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고려를 해서 대상 항목을 결정을 할까? 정보의 체계화, 그 다음에 정보 처리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호환성,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표준성. 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코드와 대상 항목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와 목적에 명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 그죠. 막 뭔가를 해요. 뭘 하려고 이걸 하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코드가 필요하냐. 그런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 부여 대상 수 확인입니다. 자, 코드와 대상을 확인을 하고 현재 자료량, 그 다음에 이후에 자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후 동향,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범위 결정입니다. 코드와 대상 항목에 대해서 설계된 코드 사용이 컴퓨터 처리에 한정되는지,
이게 범위죠. 네, 컴퓨터 처리에만 내가 사용이 되는지, 또 해당 업무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업무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지, 또 기업 전체에 사용되는지, 또는 다른 기업과도 공통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사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사용 기간 결정입니다. 예, 만들어진 코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코드와 대상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코드와 대상 항목에 대한 사용 경로, 코드 변경, 변경 유무,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추가, 또 삭제,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코드 부여 방식에 대한 결정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코드 체계, 어떤 체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디지트라고 있습니다. 체크 디지트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자릿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코드의 문서화다라는 것은 이제 코드를 실제 사용할 프로그래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이제 문서화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코드 설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설계를 할 때 작성되는 문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코드 설계서가 필요하고요. 코드표가 필요하고요. 코드 명세서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코드 설계서다라는 것은 코드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 대한 자릿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요. 코드표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코드 설계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코드를 할당한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명세서다라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코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에서 보관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다, 명세서다 그러면 이제 문서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설계를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까라는 거죠. 컴퓨터 처리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사용자가 무엇보다도 쉽게 취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자, 코드 부여 대상에 대한 코드 부여 대상에 대한 추가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편리하고 쉬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하고 짧게 작성을 하고요. 대상 자료와 1대1로 대응하도록 설계를 하고, 또 연상하기 쉬워야지 누구나 다 기억하기 좋겠죠. 적은 자릿수로 이제 많은 항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 설계를 할 때 유의사항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용이성이다. 처리에 대한 용이성, 취급에 대한 용이성, 편리성, 확장성, 단순성, 고유성, 표의성, 함축성, 자, 이러한 것들에 유념해서 코드를 작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코드 설계를 할 때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 처리에 적합해야 된다.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다양성이 아니라 단순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코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코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보내 문서, 받은 문서에 대한 일련 번호를 붙이겠다. 뭐 연도 다시 부서 다시 뭐 010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의 종류,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드냐에 따라서 코드의 종류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순서 코드다라고 있습니다. 자, 순서 코드는 이제 순차 코드다, 일련 번호식 코드다, 시퀀스 코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료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또는 크기 순서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최초의 자료부터 차례대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뭐다? 순서 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자료가 이제 막 계속 커지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분류하는 항목의 수가 작을 때, 항목의 수가 작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적어야죠. 추가 삭제가 자주 일어나면 중간에 글자가 뻥 뚜게 되잖아. 1번부터 10,000번까지 해놨는데 중간에 201번부터 300번까지가 뭐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럼 중간에 번호가 이제 남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변경이 적은 경우에 이제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기는 쉽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1번은 서울특별시, 2번은 부산광역시, 3번은 대구광역시, 4번은 인천광역시, 5번은 광주광역시, 6번은 대전광역시, 7번은 울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번호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순서 코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분 코드라고 있는데요. 블럭 코드다라고 하는데요. 코드와 대상 항목 중에서 공통성이 있는 것끼리 블럭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해당된 블럭 내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원 번호를 부서별로 코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원 번호 중에서 0번부터 5번까지는 총무부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6번부터 10번까지는 격리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라고 하니까 자리수가 비교적, 짧은 거, 짧은 것을 이제 하고요. 또, 만약에, 다른 사원 번호가 또 총무부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번호에 대한 간격을 추가할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여유롭게 합니다.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 여유로운 코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드에 대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룹 분류식 코드는요, 코드와 대상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분류를 할까? 그룹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그룹 안에서 특정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분류로 이제 본사는 1번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강원지사는 2번. 그다음에 이제 강주지사는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본사에서 또 분류가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요. 은행 담당하는 것은 또 1번. 그 다음에 보험을 담당하는 곳은 2번 이렇게 나눠지고 은행 중에서도 예금을 담당하는 곳, 또 대출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또 001,
얘는 002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경우에 이제 이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어때요? 추가를 쉽게 할 수가 있죠. 여기다 또 있으면 또 여기다 또 추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때요? 자릿수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코드 방식이 있냐면 10진 코드가 있어요. 이 10진 코드는 우리가 도서 분류식 코드예요. 자, 여러분이 도서관 가봤나요? 도서관에 책이 꽂혀져 있는 순서가 책의 이름 순서가 아니죠. 책 고유 번호가 있는 거죠. 그 번호대로 되는 거죠. 그걸 이제 10진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 0부터 9까지 10진 분할을 하고 다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10진 분할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도서 정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자, 무한대로 계속 확장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꽂아져야 되죠. 번호 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100번으로 시작하는 것은 100은 철학입니다. 네, 철학 중에서도 110 해가지고 얘는 심리학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111 해가지고 얘는 발달 심리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자릿수가 이제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릿수가 길어지다 보면 얘를 프로그램화 했을 때 기계화, 기계 처리가 좀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의 특징은 삽입이 이제 용이하다. 삽입. 예. 또 추가. 끝에다 추가하는 게 이제 용이하다.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표의 숫자 코드다. 유효 숫자 코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코드와 대상 항목에 대한 성질, 길이, 넓이, 부피, 지름, 높이 이런 물리적인 수치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130-730-1600이 있다. 그러면 얘는 두께고요. 얘는 폭이고요. 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이런 물리적인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삽입하거나 또는 지워버릴 때 다른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릿수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릿수가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 처리하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기억하기가 쉽죠. 이거는요. 네, 기억이 쉽다. 이걸 딱 보면은 130, 730에 1600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상 코드다 라고 있어요. 연상 코드는 이제 기호 코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코드와 대상 항목에 대한 명칭, 약호와 관계 있는 숫자나 문자나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당된 코드만 딱 보고도 이게 무슨 품목이구나 대상 품목을 쉽게 이제 연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23 그러면 얘는 TV인데 23인치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상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냉장고 그런 TV 이런 물건명에 많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긴 것도 있죠. K-30-220-W 그러면 이제 30W에 220V에 사용되는
화이트, 흰색, 형광등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약자식 코드가 있습니다. 약자식 코드는 뭐냐면 코드와 대상 항목의 약자를 그대로 코드로 사용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WC. 여러분 WC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화장실이 생각나죠. 또 kg,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항목의 약자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코드 식별이 어때요? 굉장히 용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코드다라고 있습니다. 합성 코드는 뭐냐면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코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 핵심이죠. 2개 이상의 코드를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코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K2-712 그러면 대한항공 712기다. 이거는 뭐냐면 K2다라는 것은 이제 항공사가 되는 거고 712다라는 것은 비행기 번호잖아요.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K2 하에서 항공사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연상 코드가 되는 것이고 비행기 번호는 이제 순서 코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든 것을 말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릿수가 이제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끝자리 분류 코드다라고 있습니다. 코드의 끝자리 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코드 체계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코드 분류 방법과 조합해서 사용하는 코드 분류 방법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코드에다가 분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끝자리 1은 체계죠. 끝자리 1은 남자예요. 끝에가 1로 끝나면 남자고 끝자리 2로 끝나면 여자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같으면 뭐 011, 200, 200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011, 300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끝자리 수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이제 부여를 하는데 이렇게 코드에 오류 발생 형태가 있는데요.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코드에 오류는 뭐가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필사 오류다. 오자 오류다라는 거죠. 오자 오류다. 무슨 뜻이에요? 잘못 기록한 거요. 잘못 기록한 거. 네. 아무래도 이제 코드표가 있으니까 그걸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전이 오르다라는 것은 전위, 바꿔버리는 거죠. 자리를 자리 바꾸기.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오류다라는 것은 이 전위 오류가 2개 이상인 것을 이제 발생된 것을 말을 하고요. 생략 오류다라는 것은 뭐요? 빼놓고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빼놓고 기록을 해버리는 거. 추가 오류다라고 하면 이제 더 추가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땡인데 여기다가 이제 한 자리를 더 쳐버리는 거죠. 실수로. 추가해버리는 거. 추가 오류가 되겠고, 임의 오류다라는 것은 이제 2가지 오류가 결합해서 발생되는 것을 말하죠. 오류 2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임의 오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오류냐라는 거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코드 방식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이 딱 보고 대상 품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연상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죠? 네.
다음에 이제 표의 숫자 코드. 10진 코드는 이제 도서 분류 코드로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분 코드가 무엇인지, 그죠? 또 순서 코드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대중소로 분류한다. 그럼 뭐요? 그룹 코드.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문제 풀어볼까요? 코드와 대상 항목의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자, 숫자, 기호를 그대로 코드로 사용되는 코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표의 숫자 코드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